자, 이제 오늘 메인 진도는요, 방정식 리뷰 프린트를 가지고서 방정식의 유형별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 특수한 꼴의 1차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녀석하고 밑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두 녀석 모두 다 선생님이랑 같이, 어, 그 주제만 가지고 옆에다가 한번 메모하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얘기. 우리 1차 방정식에서 라지 AX가 B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풀어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X는 A분의 B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중학교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도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올바른 방법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 중학교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신 거예요. A가 0이 아닐 때면요,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어서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X는 A분의 B라는 해를 갖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A가 0이면 선생님이 X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양변을 A로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불가능, 불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어떤 꼴이 이제 여기서는 답으로 나올 수 있느냐? B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B마저도 0이라면 그때는 꼴이 0 곱하기 x는 0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꼴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x는 뭐가 되냐면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x는 모든 실수. 0에다가 어떤 걸 곱하든지 0이 나오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한 x를 찾아라고 하면 x는 모든 실수가 답이다. 그런데 b가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b꼴이죠. b는 0이 아니고. 0에다 x를 곱하는데 0이 아닌 수 b가 나올 수 있나요? 얘조차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어, 실수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얘는 모든 실수니까 걔를 어떤 특별한 x값 하나로 정의 내려줄 수가 없죠. a분의 b 같은 걸로. 너무 많아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부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능. 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문자와 곱해져 있는 x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1차 방정식. 그래서 ax 이퀄 b꼴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0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해를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 얘기에다가 왕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방정식에서 절대값 x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다. 이거를 포함할 때 포함하는 방정식.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3x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5는 2여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솔루션 절대값을 해결해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두 가지로. 1번.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같거나 클 때고. 2번.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그럼 두 가지 범위에서 두 가지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절대값 x는 뭘로 풀리니까 그냥 x로 풀리죠. 그럼 주어진 저 방정식은 3x-x니까 2x가 되고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라서 x 이퀄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그랬죠. 이렇게 얻어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는 답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x가 구하는 건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답이 멋있게 나왔지만 걔는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풀려요? 4x는 얼마로 풀리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얻어진 x값은 0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답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4분의 3만 답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필기해 둘까요? 예제까지.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은 반드시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나 식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오케이. 그리고 답이 나왔다고 흥분해서 그 답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값의 범위에 맞게 구했는지를 확인해야지 걔가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네. 자, 지금 설명한 내용 가지고 1번을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식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으면 m 곱하기 n-3의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m이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풀 때 한쪽, 좌변에는 x만의 식을 만들고 우변에 상수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의 x가 되고 우변은 m-1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좌변에 있는 녀석이 m-1, m-2 곱하기 x로 인수분해가 되고 우변은 그대로 m-1이다. 근데 얘 해가 한 개야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부정 형태죠? 그러면 어떤 꼴이 부정이라고 그러냐면 x 앞에 개수도 0, 뒤에 오른쪽 우변에 있는 상수도 0. 그래서 0 곱하기 x가 0이 됐을 때가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이죠? 자, 그러니까 양쪽이 다 0이 되기 위해선 m이 얼마면 되는구나? 1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m 값을 찾을 수 있다. 안 어렵죠? 만약에 m을 2라고 하면 걔는 왜 안 되는 거죠? 0 곱하기 x가 상수 1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0에다 어떤 수를 곱했는데 상수 1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능인 경우죠. 여기서 부정인 경우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m은 1이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요게 일단 1차 방정식의 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옆으로 가면은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2차 방정식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인수분해 가능하다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서 각각 괄호가 1차식의 괄호 두 개가 0이 되는 x값들을 구하면 걔가 2차 방정식의 간단한 해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어떤 정수 범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외워서 쓰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특히나 요 B라고 하는 녀석이 2B 다시꼴, 즉 짝수였을 때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밑에 선생님이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이 바로 짝수근의 공식의 형태죠. 맞습니까? 얘가 짝수근의 공식의 형태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알아두시고요. 왜 저런 애가 나왔는지를 만약에 증명해라.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원래 근의 공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부터 c는 0으로부터 x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b가 뭐라고 그랬어요? 2b 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b 이퀄 2b 다시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속에 있는 녀석이 둘 다 인수 4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4를 묶어서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러면 2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이제 분모 분자가 모두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남는 애를 썼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지더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만들어져. 이걸 우리는 짝수 근의 공식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니? 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지를 보시면,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1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b 자리에 짝수가 왔죠? 예, b의 절대값이 짝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값을 구할 때 공식을 이용하면 a분의니까 뭐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요 녀석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b 다시는 절반이죠? 얼마예요,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ac니까 2 해서
우리가 구한 x값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짝수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일반적인 근의 공식은 그냥 홀수 짝수일 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근의 공식 사용하는 게 좀 더 계산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밑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은요. 전개해서 좌변으로 전부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분모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먼저 3을 곱하고 정리해 보면 4x제곱 2번을 푸는 거예요. 더하기 4x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 3을 곱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전부 좌변으로 넘길까요? 그러면 3x제곱에 더하기 5x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은 0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인수분해가 정수 단위로 딱 안 떨어지죠? 근해 공식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근해 공식 사용하는 문제네. 그러면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얼마? 12 해서 얻어지는 값이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이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얻어졌죠? 그 중에 두 근 중에서 큰 근을 뭐라고 해라? 알파. 그럼 우리는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큰 녀석이 누구예요?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7이구나.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했더니 6 알파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7이 되고요. 6 알파에서 루트 37을 빼라니까 이 루트 37만 좌변으로 넘겨주면 따라서 6 알파 마이너스 루트 37은 내가 찾는 값인데 그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5구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네. 예, 별거 아니구나. 자,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요,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 개수도 찾고 나머지 근도 구해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한 근이 주어졌으니까 그 근을 대입하면은 어떤 미지 개수 하나를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미지 개수를 찾았으면은 그 미지 개수 값을 집어넣고 또 나머지 한 근도 찾을 수 있겠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3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더하기 3a는 0이란 녀석이 한 근이 4다. 여기를 딱 캐치를 합시다. 잘라가지고. 그러면 4가 x 대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근이 4라는 거니까. 그럼 칠판 보고 같이 하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칠판 보세요. 그러면은 4를 집어넣었을 때 같이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더하기 3a는 0. 자, 그러면 a는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a를 찾았으면 x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요. a 이퀄 4를 두 번째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2차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4는 0. 이제 x의 개수가 짝수라는 거 알았죠?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근의 공식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얘는 a분의인데 a가 얼마니까? 1이니까 분모 없죠?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 절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 다시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니까 얼마? 마이너스 14. 예쁘게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 우리 루트 마이너스 10은 허수 단위 i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죠? 따라서 p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요. q는 얼마니까? 10이니까 pq는 얼마다? 마이너스 20. 이게 답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칠판 없다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다음 유형은 뭐냐면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서 먼저 가우스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가우스 x는 도대체 뭡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우스 x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x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뭐냐?
실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얘기합니다. 얘가 가우스 x예요. 읽을 때 가우스 x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가겠죠? 몇 개의 실험을 좀 해서 가우스 x에 대한 감을 좀 잡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가우스 0.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0.3을 선생님이 체크했을 때 이 정도 빨간색 점 정도에 있겠죠? 0.3이라는 애가. 근데 그 실수 0.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3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죠.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0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가우스 선생님이 1.7이다. 그러면은 1.7은 한 이쯤에 있는데 여기 1.7인데 그 1.7이라는 실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 1.7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를 뜻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가우스 2는 뭘까요?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렇죠. 넘진 않죠. 자기 자신은 괜찮아요.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음수 쪽을 또 실험해 볼까요? 가우스 마이너스 0.3이다. 또 마이너스 0.3은 이쯤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왼쪽에 있는 최대 정수.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은 뭘까요? 그렇죠. 자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자기 자신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 그냥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거고,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정수를 택하면 된다. 감 잡았어요? 그거를 일반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일반화 시켰을 때 x의 범위가 n보다 같거나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여기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는데 n이 들어가도 가우스 취하면 아까 자기 자신이니까 n이고요. n 점 얼마 얼마가 들어가도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n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한 두 자연수 n보다는 같거나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에 x 값이 가우스 x는 항상 뭐가 된다? n이다. 반대로 가우스 x가 n이면 x의 범위는 왼쪽과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호 간의 자유로운 변환이 머릿속에서 필요하다. 이해됩니까? 예, 이게 가우스 X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이해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숫자로 했던 걸 문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n하고 n 플러스 1은 정수와 이웃한 정수죠. 그럼 그 이웃한 정수 사이에 어떤 애가 들어가서 n점 얼마, n점3, 뭐 n점7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그 가우스 n점7은 얼마예요? n이죠. 그 얘기예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x 값이 n으로 우리가 딱 찾아졌다라는 얘기는 x가 어느 범위에 있다?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에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게 가우스 x의 정의와 성질이었어요.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를 적어 봅시다.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얘기고 수직선상에서 어떤 실제로 숫자들을 대입해서 가우스 x 값을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반화 시켰을 때는 밑에 있는 형광색으로 칠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그 가우스 X를 이용한 4번 문제를 설명을 할게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2의 가우스 x가 0이다라는 희한하게 생긴 중학교 때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를 풀으랍니다. 이 녀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정수값으로 얘를 그 결과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는 어떤 x값을 찾아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x가 들어있는 범위가 이웃한 두 자연수 범위가 아니라 더 떨어져 있는 두 자연수 범위란 말이야. 아,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범위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모든 정수 구간으로 쪼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모든 정수 구간으로 쪼갠다는 게 뭐냐?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 요거 일대에 대해서 저 방정식을 한번 푸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일대는 불러볼까요? 일단 필기 지금 하지 마시고 가우스 x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0인 거 알죠? 0하고 1 사이에 또 어떤 실수는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왼쪽엔 0이 되겠죠? 등호가 없어도 0에. 이해됩니까? 어.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그 정수값 0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x 제곱 더하기 5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수 x로 묶어주니까 2x 플러스 5는 0이 되고 내가 x 값을 구하면 0 또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답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반드시 뭐뭐일 때 풀었으면은 그 뭐뭐일 때에 해당하는 x 값이랑 비교해서 그 구간 안에 있어야지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0이 저 구간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5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아무리 예쁜 답이 나왔어도 둘 다 내가 찾는 그는 아니구나라는 거죠. 0과 1 사이에 있는 x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요. 요번에 어떤 범위가 남았어요? 0에서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 포함해서 2보다 작은 요 구간이 남았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럴 때 가우스 x를 딱 구해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1이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 가우스 x자리에 1을 집어넣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2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될까요? 2하고 1 주고요. 4하고 3 줄까요? 그러면 얘가 어디다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정확하게 x값은 뭐하고 뭐가 나와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은 것만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버려집니까? 마이너스 4가 버려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해는 뭐밖에 없어요? 2분의 3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땡땡이 1번에서 구한 해와 땡땡이 2번에서 구한 해가 여러 개 있었다면 다 더해줘야 되는데 결국 누구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2분의 3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답은 2분의 3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 자, 이제 다음 유형 또 볼까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박스에 이제 요령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내가 구하려는 값을 뭐로 먼저 놔라? x로 놓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 이제 걔를 풀면 답인데 문제는 어떤 제한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찾아줘야지 답이다라는 거는 늘 깔려 있는 얘기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둡시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4m, 세로의 길이가 18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폭이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280제곱미터일 때 이 길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가 말이죠. 이 잔디밭을 자, 폭을 제외시키고 요런 애, 요런 애, 요런 애 요런 애를 합쳐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럼 합쳐버리면
원래 24짜리에서 폭을 내가 뭐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 이걸 합쳐버리면 가로가 24-x로 바뀌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세로도 요 길의 폭은 x니까 18에서 그 x만큼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18-x가 세로가 되겠죠? 이렇게 통째로 다 곱해버리면 얘가 바로 잔디밭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x 곱하기 18-x는 얼마다? 280과 같다. 라는 식을 세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제 숨겨진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x라는 애가 24보다 커지면 안 되죠? 같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24-x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8-x도 0이나 음수가 되면 넓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의 숨겨진 범위는 첫 번째 녀석은 x가 누구보다 작고 24보다 작고 두 번째 녀석은 x가 누구보다 작으니까 18보다 작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이고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x가 뭐보다 작다? 18보다 작다. 그런데 숨겨진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18보다 작은 것까진 좋아. 근데 x가 18보다 작은 실수는 음수도 있잖아요. 음수가 되면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숨겨진 얘기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숨겨진 거죠.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범위를 언급하지 않으면 서술형 문제에서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별표 쳐놓고 x의 범위는 0과 18 사이였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요 일식이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좌변을 전개해 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42x 더하기 24 곱하기 18 누가 빨리 좀 해볼까요? 얼마죠? 432점. 432에서 넘어온 280을 빼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2x 더하기 얼마? 152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 되죠? 야, 이거 인수분해는 또 뭘로 해야 되냐? 일단 얘는 4 곱하기 얼마죠? 4, 3, 12, 4, 8, 30인가요? 예. 그래서 딱 떨어지죠? 그래서 4하고 38.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와요? 4 또는 38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제한된 범위가 뭐하고 뭐 사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0하고 18 사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38은 과감하게 버려지는 값이구나. 따라서 폭은 4m요 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알겠니, 얘들아?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저런 활용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리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서 뭐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도형에 활용되는 문제에서 숨겨진 범위를 언급하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숨겨진 범위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무시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판별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 b, c를 내가 실수라고 제한을 걸어 놓을 겁니다.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 계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허수 계수가 섞여 있으면 근해 공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써먹을 수가 있는데 판별식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계수에서만 가능하다? 실수 계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판별식은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허수계수를 갖고 걔가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좀 이따가 여러분 필기할 때 주의라고 써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를 실수라고 단서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보통 방정식을 풀 때 근해 공식을 사용하죠. 그러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인데 판별식이라는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의 근호 안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뜯어다가 우리는 보통 판별식을 D라고 씁니다. 예. 그러면 얘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이놈이 0보다 크면 저 2차 방정식은 x값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하고 두 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런데 판별식 똑같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어요. 그러면 x값은 근호 안쪽이 0이니까 뭐만 갖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 하나만 갖게 되죠? 이렇게 갖는 이 녀석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어떨 때 이런 녀석이 나오냐면은 뒤에 있는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어 0이 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x-3의 제곱은 0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판별식을 구하면은 자 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0이었단 얘기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얼마?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9에서 얘가 0 된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3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근의 개수는 허수 범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늘 몇 개여야 되냐면 두 개여야 돼요.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중근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건 간에 다 근을 두 개 가져. 그러니까 중근도 실근 몇 개다라고 보는 거야? 두 개인 거예요. 중근도 실근 두 개. 왜 갑자기 두 개예요, 선생님? 우리 요 x-3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게 0이란 녀석은 x-3 곱하기 x-3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괄호 두 개를 곱해서 0을 만들 때 앞쪽 가로가 0이거나 또는 뒤쪽 가로가 0인 거에서 근이 나오잖아요. 앞쪽 가로가 0에서 3 나왔죠? 뒤쪽 가로가 0인 거에서 또 얼마예요? x는 3이죠. 3이 두 번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종류가 3이라는 거 하나기 때문에 걔를 중근, 중복되는 근이라는 거예요. 왜 중근이란 말을 썼을까요?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죠? 앞쪽 인수분해된 식에서도 3이 나왔는데 뒤쪽에서 또 3이 나왔으니까 3은 중복된 근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실근 한 개가 아니라 똑같은 근 몇 개였던 거예요? 두 개였던 거예요. 아, 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중복된 근이구나라는 거예요. 중복된 근. 실근 두 개. 근데 물어볼 때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중복된 근이니까 서로 같은 근으로 따지면 한 개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근으로 따지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중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걔는 몇 개로 치는 거야? 한 개. 서로 다른 실근이 없잖아요. 한 개잖아요, 그냥.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주고 이 녀석은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고 하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한 개. 근데 그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주고 실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두 개. 알았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져야 된다. 알았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주고 실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몇 개냐 물어보면 한 개. 알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물어보고 여기서 두 자를 뺄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한 개. 그냥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두 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판별식 D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D가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요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호 안에 음의 실수가 들어가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허수라고 배웠죠. 앞에 복소수에서. 복소수를 방정식 앞에 배운 이유가 바로 뭐를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야? 허근이라는 걸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미리 배운 거야. 뭐를 다루기 위해서? 허근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속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허근이 몇 개 생겼다는 얘기야? 두 개 생겼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해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맞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3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갔죠. 허근이란 얘기죠? 그럼 얘를 쓸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루트 3i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는 근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근, 두 가지 근이 생긴 거죠? 근데 둘 다 무슨 근이구나? 허근이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떤 이제 개념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여러분을 낚시질하는 문제에서는 중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 두 가지로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했던 요 x-3의 제곱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질문 1번을 만들면 얘는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두 개. 두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한 개라고 얘기해야지 올바른 답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판별식이라고 해놓은 요 정리한 부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세하게 써놓으세요.